한국은 필요한 재료만 있다면 7일 내에 핵무기 제조가 가능합니다. 러시아 최고 전략정보요원의 목소리가 들어있는 극비 음성 파일이 유출되었습니다. 전 세계 정보기관이 긴급 비상회의에 돌입했습니다. 러시아의 군사첩보 엘리트가 왜 목숨을 걸고 이 정보를 세상에 알리려 했을까요?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 조용한 아시아의 분단 국가로만 알려진 대한민국의 숨겨진 실체. 이것이 밝혀진다면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균형은 완전히 뒤바뀔 것입니다. 폭로 이후 미국, 중국, 러시아 정보기관이 한국의 군사력 재평가에 착수했습니다. 과연 세계가 지금까지 한국을 얼마나 오판하고 있었던 걸까요? 제 이름은 레온티 자가레비입니다. 러시아 전략군사정보국 소속 분석관이죠. 이 녹음을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제가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아마 이 녹음이 공개된다면 저는 배신자로 낙인 찍히겠지만 이것은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할 내용입니다. 모든 것은 6개월 전 제가 세계 주요국 군사력 비교 분석 프로젝트에 배정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러시아는 계속되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전 세계 국가들의 실질적 전투력을 재평가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었죠. 저는 미국과 나토 분석팀에 배정받았고 그 중에서도 아시아 지역의 소국인 대한민국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말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임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 그것도 분단 국가에 미국의 보호 아래 있는 국가를 분석한다고? 차라리 다른 중요한 나라를 맡고 싶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수치상으로 한국은 중간 정도였습니다. 경력 규모나 장비 숫자만 보면 특별할 것 없는 국가였죠. 그런데 자료를 분석할수록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게 맞나? 뭔가 이상한데? 처음으로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팀의 동료 코스티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레온티, 자네 지금 한국 때문에 머리 아파하는 건가? 그냥 간단히 끝내고 더 중요한 국가로 넘어가지. 한국이 뭐 그리 대단하겠어? 처음에는 저도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수치와 실제 작전 기록 사이에 괴리가 있었습니다. 인구나 GDP 대비 국방비 같은 단순 지표로는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죠. 이건 단순히 숫자로만 평가할 수 없겠어. 저는 더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미국과의 합동훈련 자료, 중동에서의 무기 수출 실적, 심지어 한국 내부의 군사훈련 영상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상부에 보고했지만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자가렙 분석관, 자네는 과민 반응하고 있어? 한국은 그저 미국 동맹국일 뿐이야. 그들에게 무슨 특별한 게 있겠나? 르보프 카자린 장군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지만 제 직감은 계속해서 소리쳤습니다. 뭔가 놓치고 있다. 이 나라는 우리가 알던 그 나라가 아니야. 그래서 조용히 개인 프로젝트처럼 계속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제가 처음 주목한 것은 K9 자주포였습니다. 표면적인 스택만 보면 다른 나라의 자주포와 비슷했지만 실제 운용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놀라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신속한 대응 능력과 AI를 활용한 표적 처리 시스템이 매우 정교했습니다. 특히 터키, 에스토니아, 핀란드, 노르웨이, 폴란드까지 이 무기를 구매한 이유가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비들 실전에서 검증된 거였어. 다음으로 K2 흑효 전차의 기동력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우리의 T-90과 비교했을 때 기동성과 정확도 측면에서 매우 인상적인 성능을 보여주더군요. 이 전차는 우리가 생각하던 아시아 버전 레오파르트가 아니야? 완전히 다른 개념의 장비야. 수치상으로는 중간 정도지만 실제 성능은 최상위권. 이런 간극이 계속 발견되었습니다. 한국이 공개하는 정보와 실제 능력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마치 의도적으로 자신들의 실력을 숨기고 있는 것처럼요. 혹시 다른 분야도 그럴까? 호기심이 생겨서 방산 수출 현황도 살펴봤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은 이미 세계 주요 무기 수출국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대부분 첨단 장비들이었죠. 단순한 소총이나 포탄이 아니라 고도로 정밀한 시스템들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야? 전략적 영향력 확장이야.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무기 수출을 통해 세계 각국과 군사적 유대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놀라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요. 우리의 첩보망을 통해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한국산 무기들이 실전에서 놀라운 성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와 중동 분쟁 지역에서 한국산 무기의 활약이 목격되기 시작했습니다. 비공식 루트로 정보가 유입되었죠. 한국은 무기를 팔 뿐만 아니라 그 무기의 운용 노하우까지 함께 전수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전략적 동맹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죠. 우리 내부 보고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방어용 장비만 가진 나라가 아니다. 공격적 작전 수행 능력을 갖춘 전진형 전술 국가다. 이 말의 의미를 이제야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미국의 보호 아래 있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만의 군사 독트린을 가진 독립적인 전략 국가였죠. 점점 더 많은 증거가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방산 업체들의 수출 계약 소식이 연이어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구소련 무기를 사용하던 국가들을 하나둘씩 자신들의 고객으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아무도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지? 저는 의아했습니다. 아마도 한국이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움직였기 때문일 겁니다. 그들은 화려한 선전이나 과시 없이 실질적인 역량 강화에만 집중했습니다. 우리 분석팀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동맹국으로 분류할 수 없다. 독자적인 군사 강국으로 재평가해야 한다. 이 보고서가 3부에 전달되자 처음으로 진지한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제 상관인 르보프 카자린 장군이 저를 불렀습니다. 자가랩 분석관, 자네 보고서가 흥미롭군. 더 깊이 파고들게? 특히 그들의 지휘 체계에 주목하게. 드디어 누군가 제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의 군사 시스템을 더 깊이 조사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더욱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한국의 군사 시스템에 주목하기 시작한 건 그들의 지휘 통제 체계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지휘 통제 시스템을 자세히 조사하라는 카자린 장군의 지시에 따라 관련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지휘소 내부 영상을 손에 넣었을 때 정말 말문이 막혔습니다. 우리 정보망이 입수한 디지털 작전 지휘센터 영상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위성과 드론이 통합되어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고 현장 지휘관들에게 권한이 분산되어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응하더군요. 게다가 AI 기반 예측 모델까지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이런 시스템을 개발한 거지? 영상을 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러시아군의 지휘는 중앙집중형입니다. 모든 결정이 상부에서 내려오고 현장에서는 그대로 따르는 방식이죠. 이건 장점도 있지만 결정 과정이 느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현장의 권한을 분산시켜 유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중앙의 전략적 틀 안에서 전술적 결정은 현장 지휘관이 내리는 구조였죠. 이건 미국식 지휘 체계와도 달랐습니다. 완전히 독자적인 발전을 이룬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놀라운 건 그들의 네트워크 중심 전장 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각 전투 단위가 마치 신경망처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한 부분이 타격을 받아도 전체 시스템은 계속 작동할 수 있는 구조였죠. 이건 단순한 장비의 문제가 아니야. 사고방식의 차이야.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군은 장비의 성능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용할지에 더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치상으로는 평범해 보여도 실제 전투력은 훨씬 강했죠. 제 동료 라디오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레온티, 그래도 그들이 우리보다 앞서 있다고? 그건 좀 과장 아닌가? 그래서 저는 직접 분석한 비교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동일한 상황에서 우리와 한국의 대응 속도 차이를 비교한 자료였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지휘 체계는 우리보다 평균 30%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게다가 더 정확하게요.
라디온도 이제는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군. 더 놀라운 건 한국이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면서도 크게 홍보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실력을 쌓아갔을 뿐이죠. 이런 태도가 더 무서웠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지 않는 자신감이었으니까요. 제가 가장 주목한 것은 그들의 전장 인식 체계였습니다. 그들은 전장의 상황을 마치 실시간 3D 게임처럼 시각화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레이더 화면과는 차원이 달랐죠. 모든 정보가 직관적으로 표시되어 있어서 지휘관이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고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시스템을 개발해야 해 저는 산부에 강력히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미적지근했습니다. 아직도 많은 이들이 한국의 실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더 많은 증거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특수부대에 대한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의 전문성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아보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영상을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봤습니다. 그들이 움직이는 장면을요. 영상을 보면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완벽에 가까운 작전이었고 그 정교함은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우리 정보망을 통해 한국 특수부대의 훈련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산악지대, 도시 환경, 해안 침투까지 다양한 지역에서의 작전 수행 능력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훈련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정교했습니다. 마치 실제 작전을 방불케 하는 완성도였죠. 이건 세계 최고 특수부대와 비교해도 손색 없는 수준이야 제 동료이고로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그들의 야간 작전 능력이었습니다. 완전한 어둠 속에서도 마치 대나처럼 움직이더군요. 우리 스페츠나츠도 야간 작전에 자신 있지만 이건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마치 어둠과 하나가 된 듯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영상을 분석하면서 감정이 복받쳤습니다. 이건 훈련이 아니라 실전을 방불케 한다. 이들은 실전에 투입해도 문제없다. 제 말에 부서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증거였으니까요. 한국의 특수부대는 707 특임대와 UTT ZAL 특전사로 구분되는데 각각 다른 전문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대테러, 해상 침투, 산악전 등 영역별로 특화된 능력을 갖춘 부대들이었죠. 흥미로운 건 이 부대들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얘네들은 왜 이렇게 전문적이지? 영상을 보며 의아했습니다. 그리고 곧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분단 국가였고 언제든 전쟁이 재개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군사훈련은 생존의 문제였던 거죠. 특수부대의 장비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던 미국 장비 사용국의 이미지와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자체 개발한 최신 장비들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통신 장비와 개인 방어구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그들의 팀워크였습니다.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더군요. 명령이 떨어지기도 전에 서로의 의도를 파악하고 행동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훈련으로는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실전을 경험해야만 가능한 호흡이었죠. 이 부대들이 실제 작전에 투입된 적이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공식 기록으로는 찾을 수 없었지만 비공식 루트로 알게 된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여러 해외 작전에 투입된 경험이 있었습니다. 소말리아 해적 진압, 아프간 테러 작전에서 빛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특수부대용 드론과 로봇 장비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감시 정찰은 물론이고 필요하다면 타격까지 가능한 시스템이었습니다. 무인 시스템을 특수작전과 통합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인데 그들은 이미 상당 수준 구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방어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필요하다면 언제든 공격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예상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우린 이렇게 생각했죠. 한국은 핵이 없으니 별거 아니야. 그런데 자료를 보고 난 뒤 저는 손이 떨릴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원자력 역량을 조사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그저 전력 생산 능력을 확인하는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알면 알수록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한국은 24기의 원자로를 운영하고 있었고 고순도 연료 기술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상당량의 사용 후 핵연료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종합해보니 충격적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나라는 필요한 재료만 있다면 일주일 이내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겠는데 처음에는 제 분석이 과장된 것이 아닐까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부의 핵 전문가에게 검토를 부탁했습니다. 그의 대답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자가랩, 자네 말이 맞아. 한국의 원자력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야. 그들이 핵을 갖지 않은 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지. 이건 정말 큰 발견이었습니다. 한국은 공식적으로는 비핵 국가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언제든 핵 보유국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필요한 재료만 있다면 매우 짧은 시간 안에 말이죠. 근데 왜 그들은 핵을 개발하지 않는 거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또 다른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한국은 핵무기 대신 재래식 무기의 정밀도와 파괴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짜고 있었습니다. 미사일 방어체계, 고위력 탄도미사일, 초음속 미사일 등 이들은 핵은 아니지만 그에 견줄 만한 전략적 억제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건 매우 영리한 전략이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핵무기를 개발하면 국제적 제재를 받게 되지만 그들은 그 경계선 바로 아래에서 최대한의 군사력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국제사회의 지지도 유지하면서 적국에게는 충분한 위협이 될 수 있는 묘수였죠.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들은 핵 없는 핵보유국이다. 이 말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핵무기 없이도 핵보유국과 대등하게 맞설 수 있는 군사력을 갖추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니까요. 그만큼 한국의 군사기술력이 발전했다는 의미였습니다. 특히 놀라운 건 그들의 미사일 기술이었습니다. 현무 시리즈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제스-LBM까지 개발하고 있었죠. 이건 명백한 전략 노기였습니다. 방어용이 아니라 억제력을 위한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보망은 또 다른 충격적인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도 상당 수준 개발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이건 러시아와 중국, 미국만이 가진 기술로 알려져 있었는데 한국도 이미 그 대열에 합류하고 있었던 거죠. 이건 단순한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전략적 균형의 변화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실제로 이런 무기들을 본격적으로 배치하기 시작한다면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균형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러시아의 극동 전략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죠. 또 다른 충격적인 발견은 한국의 민간 방위 체계였습니다. 한국의 예비군 제도를 살펴보니 이것이 단순한 형식적 제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당수의 한국 성인 남성들이 군사훈련을 받고 총기 사용법부터 전술적 움직임까지 익히고 있었습니다. 우리 정보원은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대학생들도 군사훈련 경험이 있으며 이는 국가 정체성의 일부로 자리 잡았다. 게다가 한국은 사이버 전쟁 능력에서도 놀라운 성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북한의 지속적인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사이버 방어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은 이미 공격적인 용도로도 전환 가능한 수준이었죠. 제가 가장 놀란 부분은 한국의 방위산업 기술력이었습니다. 방위산업과 민간 산업의 경계를 허물고 첨단 반도체와 AI 기술을 군사 영역에 적극 도입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 러시아나 다른 강대국들이 시도하고 있는 방향과 같았지만 한국은 이미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부서장이 저를 다시 불렀습니다. 자가랩, 자네 보고서가 3부에 큰 파장을 일으켰네. 대통령 보고 자료에도 포함됐다고 하더군. 저는 놀랐습니다.
제 보고서가 그 정도로 중요하게 여겨질 줄은 몰랐습니다. 부서장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자네가 발견한 한국의 잠재 핵 능력과 첨단 무기 시스템에 대한 분석이 특히 주목받았어. 이제 우리는 한국을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것 같네. 그리고 부서장은 제게 극비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한국의 AI 기반 군사 시스템에 대한 더 깊은 조사였습니다. 한국이 개발 중인 자율 무기 시스템과 AI 전술 분석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라는 것이었죠. 저는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모든 네트워크를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국의 비밀 군사 프로그램에 대한 충격적인 정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그것은 코드명 청룡이라 불리는 프로젝트였습니다. AI 기반의 통합 전장 관리 시스템으로 기존의 모든 전투력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야심찬 계획이었습니다. 이건 전쟁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이야. 자료를 분석하면서 저는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만약 한국이 이 시스템을 완성한다면 경력이나 장비의 열세를 완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투의 효율성이 수백 % 향상될 수 있는 혁명적인 체계였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미국의 동맹국이 아니었습니다. 독자적인 군사 강국으로서 그것도 매우 위험한 잠재력을 가진 국가였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평범한 중견 국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놀라운 군사력을 갖춘 숨은 강국이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마지막으로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제목은 전략적 오판, 대한민국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그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표면적으로는 평범한 중견 국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놀라운 군사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병력 수, 장비 숫자, 예산 규모만 보면 중위권이지만 실제 전투력은 훨씬 더 강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한국의 국방 예산 대비 효율성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나 미국보다 훨씬 적은 예산으로 놀라운 군사력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구매력의 차이가 아니라 전략적 우선순위와 효율성의 차이였죠. 우리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은 앞으로 10년 안에 독일이나 영국을 넘어서는 군사력을 갖출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것도 핵 없이 말이죠. 이건 세계 군사 질서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한국의 군사적 성취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그들의 첨단 방산 기술입니다. K9 자주포, K2 전차, FA-50 경공격기 등은 세계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특히 K9 자주포는 이미 세계 최고의 자주포로 인정받으며 여러 나라에 수출되고 있었죠. 이건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라 세계 각국과의 군사적 유대 강화였습니다. 둘째, 그들의 지휘 통제 시스템입니다. 한국은 AI를 활용한 지휘 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우리나 미국과는 다른 방식으로 작동했죠. 더 유연하고 더 분산적이며 현장 지휘관의 재량권을 높인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속도가 빨랐습니다. 전장 상황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였죠. 셋째, 그들의 잠재적 핵 능력입니다. 한국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필요한 재료만 있다면 일주일 내에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치적 선택이지 기술적 한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핵무기 대신 첨단 재래식 무기로 전략적 억제력을 구축하는 방향을 선택했고 그것이 성공적이었습니다. 특히 코드명 청룡의 AI 통합 전장 관리 시스템은 한국이 추구하는 미래 전쟁의 모습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양적 우위가 아닌 질적 우위, 특히 기술력과 운용 효율성을 통한 승리를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내부에서는 이 보고서가 발표된 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기술 협력 대상이 아니다. 전략적 고려 대상이다. 이런 공식 입장이 정해졌습니다. 이전까지는 한국을 단순히 경제협력국이나 미국의 동맹국으로만 여겼는데 이제는 독자적인 전략적 행위자로 인정하게 된 거죠. 가장 인상적인 건 그들의 전략적 모호성이었습니다.
한국은 자신들의 진짜 능력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과시하지 않았고 그저 묵묵히 자신들의 역량을 키워나갔죠. 이런 태도는 실제로 더 위험한 전략이었습니다. 상대가 여러분의 진짜 능력을 모른다면 그들은 잘못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한국을 완전히 새롭게 평가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작은 호랑이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완전한 전략적 맹수였죠. 그리고 아직 그들의 모든 능력이 드러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본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외국을 두려워해 본 적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정말로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록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내용을 유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진다면 저는 곧 사라질 테니까요. 하지만 진실은 남겨져야 합니다. 처음에는 저도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작은 나라, 분단 국가, 미국 보호 아래 있는 나라, 이런 고정관념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봅니다. 그들은 조용히 움직이는 전략 국가입니다. 힘을 숨기고 있었을 뿐이죠. 가장 인상적인 건 그들의 집단적 결의였습니다. 한국은 모든 국민이 안보의식을 공유하는 특별한 나라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병역 의무가 아니라 국가적 정체성이었습니다. 한국은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평화를 원하지만 동시에 전쟁에도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순적인 태도가 오히려 그들의 힘이죠. 제가 이 보고서를 완성한 지금 한국에 대한 평가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진짜 움직인다면 세계는 놀랄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 것은 그들 능력의 일부에 불과했으니까요. 이것이 레온티 자가렙의 마지막 기록입니다. 어쩌면 역사는 저를 배신자로 기억할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저는 단지 진실을 알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대한민국은 세계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러시아 전략정보요원 레온티 자가렙이 목숨을 걸고 폭로한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세계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강력한 군사력, 첨단 기술로 무장한 지휘체계, 그리고 필요시 일주일 만에 핵무기 제조가 가능한 기술력까지. 한국은 평화를 사랑하면서도 전쟁에 철저히 대비하는 강한 나라였습니다. 우리 국민의 단결된 의지와 과학자들의 연구가 만들어낸 결실, 그것이 세계를 놀라게 한 한국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을 클릭하시면 더 많은 해외 반응 사연을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